자,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고 있는, 아니, 이미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볼까요? 아빠가 진짜 알코올 의존증 같아요. 같다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얘기죠. 예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만취해서 올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회사만 나갔다 오면 술 사오거나 만취해서 12시쯤 들어와요. 매일 마신다는 얘기죠. 대화 상대이던 언니가 집을 몇 달 동안 없어서 처음부터 집에 술 사와서 먹진 않는데 회식하고 만취해서 술 사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개인 카드를 회식 자리에 긁어요. 자기 말로는 법카로 긁은 줄 알았다는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카드를 못 갖고 가게 해도 아빠가 삼성페이를 써서 삼성페이를 긁어버려요. 이번 달은 제 옷도 거의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벌써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뭔 소리죠? 딸도 좀 사치가 있나요? 그리고 엄마가 제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면 아빠가 되게 화를 내요. 그리고 나가서 담배만 피워요. 그리고 정상일 때도 엄마가 뭐 말을 잘못 들어서 뭐라고 하면 진짜 왜 그러지? 귀가 먹었어 하고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한 번은 가족 모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아빠가 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정도예요. 저도 말리고 싶은데 예전에 아빠가 딱 한 번 술 취하고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회초리로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린다면서 회초리로 저를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서 아빠가 정상일 때도 엄마랑 싸우다가 아빠가 쓱 소리 한 번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빠가 자꾸 폭력적인 뭐 경향을 자꾸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정상일 때는 굉장히 조용한데 술만 취하면 말이 너무 많아져서 술 취했을 때는 엄마랑 자주 싸우고 언성도 많이 높아져요. 정상일 때도 엄마가 술 좀 그만 먹고 담배 좀 그만 피고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한다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요. 알아서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는 건지. 저도 굉장히 아빠한테 치료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짜증내고 화낼까봐 찍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맡기기엔 엄마가 아빠한테 얕보이는 감이 있어서 아빠가 맨날 엄마가 잔소리하면 짜증내요. 네, 잘 들으세요. 강한 자 앞에서는 불쌍한 척 연극을 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잔인하거나 비열하게 행동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아버지한테 거의 다 이게 폭력성에 깨갱했잖아요. 약자의 모습을 그동안 계속 비쳤기 때문에 환자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처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환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다 배우셔야 돼요. 다 배워야지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은 모르게 되면 점점 더 가정은 파탄 나게 될 거고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거나 남편분을 정신병원에다가 들락날락 계속 반복해서 입원시키게 될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발 술 먹고 들어오라 생각했는데 아니 커트 하나 둘 셋. 전 솔직히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가장 좋아요. 아빠 눈치 보면서 방에 들어가 있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발 술 먹고 들어와라 생각했는데 아빠가 술을 맨날 처먹기 시작한 후론 제발 늦게 들어와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술 처먹지 마라 라는 생각도 해요. 생각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제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글을 마감했는데 모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방 안에서도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강제로. 그러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철회를 놔두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점점 욕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죠. 그 분노 폭발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고 가슴속에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지금 따님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길도요.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견딜만 해요. 근데 편안한 길도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파탄나게 되고 어떤 고통을 다 겪을 것인지 심지어 이혼한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야 비록 갈 길이 깜깜하고 갈 길이 고통스러운 길인 게 다 눈에 보여도
그래도 끝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한 줄기 희망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님은 지금부터 당장 어머니와 함께 저희 여기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앞으로 자신들의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배우셔야 돼요.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다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아버지를 술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분이 대물림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고 아버지 가짜 아버지인 알코올 중독 환자의 폭력성에 끌려가시기만 하면 결론은 다 나 있습니다.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온 집안이 다 박살날 때까지 가고, 그게 어떤 거냐고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각종 사건, 사고 다 일으키면서 돈 다 물어주고 다니고요. 회사 다 말아먹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정신병원에 환자를 계속 보냈는데 3개월 이상 못 시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혼할 때쯤 되면은 이미 이 집안은 다 밑바닥에 완전히 그냥 다 파탄난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진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만의 정신병이 아니고 대물림 되는 유전병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 위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그 형제분들, 그리고 사촌 형제분들 다 확인해 보세요.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나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빨리 치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러지 같은 거예요. 알러지. 그래서 해독제를 복용하면 낫는 병이지 의지로 줄이면 되는 병이 아니에요. 의지로 줄이란 말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